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차라리 어제만 같았으면 싶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또 근데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하락세였고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깊어졌는데요. 코스피의 하락폭은 마감 가까워지면서 그래도 좀 폭은 줄었고 또 2,439선에 마무리했지만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오전 중에 이미 3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 좀 수급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경기 둔화 이슈에도 버텼던 철강주까지 오늘은 무너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 아래를 이탈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800선을 지켜내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804선으로 마감을 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위축되는 모습에도 그래도 그 윗선을 지켜냈다는 점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관이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규모가 지난달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겼다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기존 악재에는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불과 어제 했었는데 너무 좀 쉽게 시장을 판단해버린 건지 대체 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정치적 이슈에 긴장감이 한껏 두드러진 모습이 역력했는데 그렇다면 또 기대했던 8월의 썸머랠리가 이렇게 좀 다시 한 발짝 멀어지게 되는 걸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방산, 히토류, 무인공장, 삼성전자, 로봇까지 오늘은 6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방산 관련주, 또 히토류 관련주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밤 대만에 도착해서 내일이면 총통을 만나게 되는데요. 연초부터 올라왔다가 조정 구간을 거치고 또 다시 주목을 받는 방산 관련주죠.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시장의 경계감이 좀 더 두드러지면서 이 방산 관련주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걸지 한번 이슈 체크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슬슬 달궈졌던 로봇주죠. 이 로봇주가 오늘장까지도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됐는데요. 대형주가 또 쉬어갔던 오늘장이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좀 테마주의 성격으로 움직였던 걸지 또 아니면 연속성을 가져갈 움직임일지 한번 지금 자리 판단 냉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 포트에 담아가실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준 수익률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83% 넘는 수익으로 1위 자리 아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대덕전자와 하나솔루션도 38%대 수익 담아가고 있네요. OCI 33.48%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7월 29일에 소개해드렸던 스페코 9.4%의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해드렸던 우린 PTS 그리고 TPC가 오늘장 정말 어려웠는데도 5% 훌쩍 넘게 탄력 챙기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종목들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자료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어디서나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오늘장 이슈와 내일을 위한 종목까지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함께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매번 목요일에 뵙고 오늘 뵙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는 수요일에 뵙고 오늘 뵙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네요. 네. 정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반가워서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퀸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도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했는데요. 힘이 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섹터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차트상 저평가인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또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네네. 8월 되고 나서 처음 뵙는 건데 이제 8월 시장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약세를 네, 보이니까 시장이 뭔가 맞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좀 근데 또 아쉽죠. 네. 전문가님은 8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8월 시장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큰 숲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미장에서도 좀 이슈들 될 만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어제 미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슈, 또 미국 건설 지수죠. 6월 건설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해서 약세를 하는데 더 힘을 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연준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말은 즉신 금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그거랑 같은 말인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연준에서 또 금리 인상을 또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더 예전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로 해서도 약세를 또 하는데 힘을 좀 보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대만에 또 네.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간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미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하원 의장 간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지표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다시피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인이 2,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기관 쪽에서 코스피에서 5,900억 넘게 이제 매도를 출현시켰는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나온 게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매수를 하면서 매수 추세였지만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면서 당연히 약세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최근에 보게 되면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었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상승이 강한 힘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승이 갈 것이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의견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으로 갈 만한 큰 모멘텀조차도 없고요. 차트상 보게 돼도 힘 있는 상승 파동을 현재로선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현금 확보를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매수와 매도의 저울질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8월 시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환 시장 이야기도 좀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안정을 좀 찾나 싶었는데 다시 좀 1,300원대로 돌아가는 걸 보면 환율 부분도 좀 아직 안정을 찾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일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좀 안정세로 돌아왔죠. 네. 하지만 이번에 또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에 미중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해서 엔화도 약세였고요. 국내에도 환율도 약세로 출발해서 환율이 좀 올랐는데 한번 표 한번 볼까요? 네. 환율 같은 경우 6월을 저점으로 해서요. 주식적으로 이렇게 환율은 상승을 하다가요. 이 고점을 찍은 후에 현재 이 속박수 구간에 있습니다. 속박수 구간에 있고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와서 횡보 구간에 속박수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이슈를 동반하면서 오늘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환율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미리 예측하고 환율이 올릴 것이다. 환율이 내릴 거라 예측하지 마시고 미국 하원 의장은 그런 이슈가 생겼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 대응의 영역에서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숲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의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슈로 한번 그 대응 전략에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이슈 첫 번째로 짚어볼 텐데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죠. 대만 방문을 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이 미중 갈등 소식인데요. 이런 또 정치적인 갈등 요인이 또 경제적인 피해 요인으로까지 뭐 가겠냐 안 가겠냐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 관련해서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대만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매우 네. 커 보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대만은 수교 상태가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1979년도에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단절이 됐거든요. 단결을 했으면 이 경제적인 이득은 없다라는 거겠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재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한다는 건데 이 정치적인 이유고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벤트가 좀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경기 침체 이런 여건 속에서 또 미중이 또 갈등하게 된다면 이게 더 증폭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고 있어서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체크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어떻게 대응을 하기 전에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미리 대응할 일은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국내 투자자나 국내 정치권에서 미리 뭐 어딜 지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대만을 만약에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지 그에 따라서 또 미국 쪽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입장을 내놓는지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또 대응의 영역에서 한번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이슈와 연동이 되는 키워드죠. 방산 관련주 또 히토류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미중 갈등하면 히토류, 방산 이쪽에 또 크게 움직이는데 이 두 섹터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방향성? 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또 뉴스도 많이 나왔죠. 뉴스 보셨나요? 폴란드에 또 수주 관련해서도 그렇죠. 잭팟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잭팟을 터뜨렸다. 25조 원 가량입니다. 1차 10조 원 시작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25조 원까지 이제 납품 계약이 승인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방산은 지금도 좋고 전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올 하반기 기점으로 내년도 좋고 후년에도 계속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두 나라죠. 가장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항상 부딪힐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전략적 자원으로 해서 히든 카드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같은 중국에서 매장량이 전 세계 1위고요. 90%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히든 카드로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솔직히 히토류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건 없어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결된 그냥 섹터라고 생각하시고요. 장기간으로 히토류, 만약에 두 나라가 갈등이 커진다고 해서 히토류 관련주를 길게 끌고 가야지라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히토류에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금도 저평가인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지, 테마성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 단기적 접근이 좋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방산주, 히토류 모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히토류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올 때마다 또 단기적으로 탄력 챙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 관련 종목과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관련주 리뷰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방산 관련주는 늘 좀 성장성이 좋다, 탄탄하다라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월 11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5%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저희가 늘 오늘 기준 수익률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1.5%고 원래는 더 수익을 쌓았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산타점까지 체결돼서 그 이상 수익률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리고 비중도 되게 높겠죠.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생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종목이다. 방산, 우주까지 함께 갈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통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주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방산 부분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 디펜스라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인데 그걸 흡수합병해서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좀 있고요. 2030년까지 전 세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육상부터 지상까지 그리고 우주까지 섭렵한 그런 통합적인 기업이 탄생해서 저는 앞으로도 아주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해서 5월 11일 날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아주 좋다. 제가 이 하나 눈빛이 좋다.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까? 이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 똑같은 눈빛으로 너무 네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셨던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그때 누리호 발사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 네, 괜찮다라고 좋다. 또 방산도 있다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분석을 좀 봐야겠죠.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자, 보다시피요. 2022년도에 보게 되면 매출이요 10% 성장할 거로 보이고 있고 2023년도 6%, 2024년도에도 7%, 지속적으로 22, 23, 24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통합 기업이 생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나겠죠.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현재 각계 갖고 있는 하나에서의 방산 부분, 하나 디펜스에서의 수출 부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출 부분이 각 나라가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각 나라가 합쳐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수익성,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 지금 바빠요. 이게 발표를 하자마자 보게 되면 지금 66,000원에서 8만 원, 뭐 여기서도 58,000원에서 76,000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목표가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현재 상향하기 바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7만 후반에서 8만 원가까지 목표주를 갖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5만 5천, 6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5월 이날이었죠. 우리가 추천드리고서
52,600원, 5월 10일 52,600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땠냐면 주가가요. 내려다가 체결됐습니다. 체결된 상태에서 주가가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는데 저희가 3등 분할로 들어가요. 1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분할로 무조건 진입을 하거든요. 그냥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차트상 좋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로 들어가면 이 비중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보다시피요. 주가가 1타점에 체결되고서 약간의 상승한 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상승한 후에 주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2타점 체결되고 다시 공포를 주면서 3타점까지 딱 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1타점, 2타점, 3타점까지 해서 분할로 진입한 거예요. 그렇다면 평단가가 어떨까요? 낮아지겠죠. 그리고 비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10% 들어가면 30%의 비중이 들어가 있고 평단가는 낮아진 상태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평단가를 대충만 계산을 해도 요 정도 되겠네요. 평단가가 요 정도 48,000원 정도? 요 정도 평단가가 되겠네요. 그 위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보세요. 수급이 갑자기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가 여기가 평단가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가 평단가 라인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뭐가 동반돼 있죠? 바로 수급을 동반하면서 폭발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 그리고 차트상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요. 상승 시그널 패턴을 갖고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아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익 나신 분들 홀딩 권장 드리고요. 신규 매수할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올라가거나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노란통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진입 혹시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희가 신뢰도 있는 매수타점 노란통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회사까지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충분히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3타점의 분할 매수 전략만 챙겨가신다면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리뷰해 주셨습니다. 11%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간 종목입니다. 보면 3타점의 매수 전략이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전략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산 관련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히든트랙 종목이 아니고 노란톡에서 단기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29일에 소개해드린 스페코인데요. 9.4%의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페코까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스페코의 방산 쪽도 있죠. 방산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죠. 한일단조, 스페코 이렇게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이 방산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두 가지 섹터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다시피 저희가 이날 추천드렸죠. 지금 네온 박스 안에 추천드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죠. 방산 쪽이 상승하니까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신재생 에너지라는 섹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스페코가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한 게 좋고요.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아직 진입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한 후에 저희 트레이더들이 노란톡에서 안내하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스페코까지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굵직한 방산주, 또 소형 방산주 리뷰를 해주셨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반기 때 좀 좋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지만 하반기 내년도 좋아질 건데 이 대형주, 소형주를 가리기보다는 두 개 다 대형주든 소형주든 간에 재무구조 건전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잘 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쭉 가서 홀딩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 소형주 뭐 가릴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이다, 소형이다 이렇게 가리기보다 오히려 또 종목별로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발 이슈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좀 대형주가 쉬어갔던 타이밍이어서 타이밍이 좀 좋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래도 단단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 근데 좀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자리를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로봇주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는 그 이슈로 해서 뭐 좋은 네, 흐름을 네. 좀 보였습니다. 근데 삼성뿐만이 아니죠. 삼성이 연말에 뭐 조직 개편할 때 로봇 팀을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출범을 시켰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맥스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LG전자는 로보티스와 로보스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 굴지의 기업들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은 좋다.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인 핵심 분야가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 분야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금 무인화를 하겠다,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가 이게 왜 이제 집중을 받냐면 우리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인구가 절벽으로 하는 찰나에 우리가 구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영화에서만 많이 봤잖아요. 네. 영화에서만 로봇들이 다 현실이 움직이고 되나요? 그렇다고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사람이 네.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슈가 앞으로 지속 계속 나올 거예요. 지속 계속 나올 건데 이슈만으로 해도 엄청난 상승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들 중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연기하면서 수익 구조가 좋은 기업, 재무 구조가 건전한 기업들 그러면서도 이 로봇 관련돼서 엮여 있는 섹터 연계일들, 테마 연계일들인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저희 노란톡에 오신다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된 게 꼭 그 대기업 그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나 현대차 말고도 어제 사실 그 실적 발표로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로봇주가. 그래서 또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도 같이 잇따르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혜 영역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수혜 영역에 왔고요. 항상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로봇 관련주는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돼 있고 네. 손익계산서 같은 걸로 네. 보게 되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랬는데도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 접근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몇 년 동안의 현금 흐름표나 혹은 단기 순위 매출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이제는 정말 실제로 수혜 영역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관련 종목들과 전략들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저희가 워낙 로봇 관련주 시세가 뜨겁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도 단기 공략주로 로봇주 잡아드렸습니다. TPC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5.5% 수익 중인데 이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TPC 같은 거는 모션 컨트롤부터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짧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죠. 저희가 드렸던 거 오늘이었습니다. 당일 공략주였는데 네. 이 구간의 꼬리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저희가 5%가 넘는 수익을 했는데요. 보다시피 이런 섹터들 이슈가 될 만한 게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이 움직임을 보면서 이 분봉상 좋은 타점 그리고 호가상 좋은 타점 보면서 저희가 매일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요. 단기적으로 일명 단타적으로 짧게 접근할 종목들을 공략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 잘 체크하면 탄력적인 수익 받아가실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종목 오늘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내일장에서는 어떤 탄력 어떻게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 8월 4일, 5일 날에요. 네. 소카가 이제 기간 외국인 수요 예측이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시간에서 좋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540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10% 이상 상승하겠죠.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뭐 매수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캠시스를 비롯해서 소카 관련주들이 내일 힘있게 움직일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캠시스를 비롯해서 소카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좋은 타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라면 저희가 좋은 타점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8월 4일과 5일에 있을 이슈 관련해서 소카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이슈와 테마를 잘 타면서 흐름을 잘 체크해야 될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그 든든한 전략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시장 이야기 한번 쭉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카 관련주는 이슈와 테마성에 움직이는 단기 공략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입니다. 성장 재무 차트가 다 갖춰져 있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포트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모든 것을 또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네. 성장성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방산이 앞으로 좋다고 했잖아요. 네. 예, 방산 관련된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오, 네. 네. 자, 오늘 갖고 온 기업은요. 신동 사업과 방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럼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비철 금속, 동, 알루미늄, 아연, 연. 이게 바로 4대 비철 금속입니다. 철이 들어있으면 철금속이겠죠? 네. 철이 없으면 비철 금속입니다. 자,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동이겠죠. 예, 동이 수요가 가장 많은 비철 금속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열 전기, 뭐 전도성 이런 걸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열이 잘 전도되니까 우리가 가정용에서 전선 보면 안에 보면 노란색 네네. 철금속 있죠, 비철금속. 네. 그게 바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내구성,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내구성이고요. 가공성, 용도에 맞게 가공된다는 게 가공성이고, 합금성은 뭐가요? 다른 금속, 여타 다른 금속과 잘 합쳐진다. 그래서 합금성도 좋다. 딱 특성만 들어도 정말 많이 쓸 것 같지 않으세요? 두루두루 쓸 그래, 것 같아요. 두루두루 쓸 것 같죠. 어디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우리가 뭐 생활용품 장식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 조선, 기계, 전기 이런 산업의 기초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우주항공 이 첨단 분야까지 쓰임새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앞으로의 동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를 통해서 그럼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소전과 리드 프레임. 소전과 리드 프레임. 이 소전하면 뭐 동전, 네. 그죠? 동전이겠죠. 자, 동전은 위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 핀란드 업체만 이런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온 기업 역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동전을 만들까요? 자, 이 동전 우리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저게 그 20센트가
그거잖아요. 그 스페인의 꽃 모양을 상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유럽 그 유로 주화 동전, 네. 유로 동전, 유로 네, 주화. 맞습니다. 네, 입니다. 뭐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다니까 엄청 까다로워야겠죠. 음. 위조도 되면 안 되겠고요. 자, 해당 기업은 바로 세계 소전 시장 점유율이요 50% 이상입니다. 오. 7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 1위겠죠.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하는 오늘 갖고 온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 대부분 동전도 미국 동전도 만들고요. 국내 동전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고 당연히 만들고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유로 동전 같은 경우는 엄청 까다롭게 유명한데 그 동전까지 오늘 갖고 온 기업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리드 프레임입니다. 이 반도체 칩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다시피요. 이 IC 칩 밑에 있는 게 바로 리드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반도체의 전기를 연결해 준다. 전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성장과 이 리드 프레임 성장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꼭 있어야 될 게 반도체인데 그렇다면 이 리드 프레임도 당연히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방산산업. 방산이 앞으로 제가 좋아질 거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좋아질 건데 과연 어떤 분야를 하고 있을까요? 자, 보다시피요. 이게 뭘까요? 총알? 아시죠? 총알이죠. 총알을, 네. 총알이죠. 자, 탄. 네, 총알 맞아요. 네. 총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총알- 말한 줄 알았어요. 이 탄약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총알부터 시작해서 뭐 자주포, 탱크에 들어가는 모든 탄약류를 해당 회사가 국방부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오. 독점적으로 국내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기업은요 1973년도부터 50년째, 무려 50년째 이 탄약류를 제조하고 있고요. 수출이 30% 이상이 돼요. 글로벌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뭐가 있죠?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당 회사가 더 이 기술력이기 때문에 탄약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출량도 증가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해당 회사 갖고 있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소전 쪽도 그렇고요. 리드 프레임 그렇고 방산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당 회사 갖고 있는 모멘텀 안정성을 플러스해서 성장성까지는 미리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담아 들어가야 돼요. 분할로 해서 1타점 밀리면 2타점 있고 또 밀리면 3타점 있고 전혀 실리지가 밀리지 않는 3타점 구간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짝반짝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히든트랙 종목으로 비철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신동사업과 또 각종 탄약류를 제조하는 방산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동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위치에 있는데 반도체 전기를 제공해주는 리드프레임 제조 기술도 그렇고요. 또 수요가 제일 많은 구리와 동과 관련된 기술력도 그런데 위조 방지를 위해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동전 제조 중에서도 깐깐함이 제일 간다는 그 유로 주화 제조법에도 통과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용탄을 만드는 방산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데 원래 또 이 분야는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성을 늘 보여주는 분야인데도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도 크게 더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 부분에 더 좋은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늘 또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적보다 더 좋은 모멘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동 사업과 방산 사업을 이만큼 안정적으로 또 성장성 있게 꾸려가는 업체라면 실적과 또 그만큼의 주가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충분히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 전략 3타점으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안정성, 성장성 이제 봤잖아요. 재무 구조 봐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재무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출액이요. 2019년 2조 4천억. 2020년도 또 올라가죠. 2021년도, 22년도도 전년 대비 44.9% 증가합니다. 2019년,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부터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2019년부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분기가 10.9%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 매우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분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2분기 실적은 매출이 1조 1,600억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25.7%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9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 실적 발표도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엄청 좋은데 영업이익이 감소했잖아요. 감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상회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매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현재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비율을 보게 되면요. 현재 2022년도 1분기 3월까지 기준해서 95.1%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때부터 시작해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동안에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해당 회사가 현금이 지속적으로 곳간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고 현재 사고 있는 사업에서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기서 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유보율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 비율에서도 해당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표가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장이 이거 PER을 봐야겠죠.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2022년도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게 되면 0.5, 0.4, 0.4, 0.4예요.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1배를 적정으로 봐요. 통상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산업마다 좀 다르지만 이 방산 쪽에서 0.4 정도 하면 너무 저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너무 저평가인 순자산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ER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수익 비율에서도 현재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 수익 비율, 순자산 비율에서 너무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가 오늘 갖고 온 기업 시총이 7,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한다고 제가 성장 모멘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방산 쪽만 딱 떼어서 딱 갖고 오면 이 방산 쪽 가치만 7,600억이에요.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성장 모멘텀 얘기했을 때 소정과 리드 프레임 이걸 또 플러스 안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해당 회사 현재 시총은 너무 밸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주식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거죠. 시총이 현재 해상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나 재무 구조, 실적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낮다. 그 말은 즉슨 시총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방산 부분만 7,650억이니까 현재 너무 낮으니까 주식 가격이 충분히 2배 이상 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시장에서 이 타이트한 잣대를 너무 대고 있지 않나.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가격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회사 지금 제가 봐도 너무 타이트하게 보고 너무 보수 관점을 보더라도 현재 주식 가격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 안정성을 봤을 때는 현재 주식 가격 더 올라가도 된다. 이런 주식 종목을 우리는 담아가야겠죠.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재무제표 분석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2배 이상의 주가를 지금 당장 가져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적게 들어서서 매수를 하시고 또 선취매를 해야 될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분할 매수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
세우시고 3타점만 제대로 잡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을 때 충분한 수익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진입 자리도 중요하죠? 네,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차트상 위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다시피 현재 보고 계신 건 주봉입니다. 방산 사업의 호조와 함께 추세 상승으로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리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어떤가요?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 가격 하락과 함께 추세 이탈했지만 실적은 어떤가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 자체가 없는데 주식 가격이 너무 내려오고 있고 현재 주식 가격이 27,000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대부분 45,000원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27,000원 가격대는 너무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에 과도한 하락이죠.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는 너무 저평가 구간이에요. 6월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해당 회사도 피할 수는 없겠죠.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현재 저점을 찍고서 현재는 이 빌드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드업 구간 한 이후에 뭐요? 상승 N자를 그리고 쌍바닥을 그린 후에 단기입성 타고서 타고 가겠죠. 충분히 좋은 시점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현재 단기 이평선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구간 7월 4일 날 찍었던 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빌드업 구간에서 상승 N자, 신뢰도 있는 상승 N자, 진짜 상승 N자를 그리면서 수급까지 동반해 준다면 해당 회사는 충분히 그 전에 만들어놨던 위쪽에 저항대들이 있습니다. 242평선이 기다리고 482평선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항대까지도 충분히 수급과 함께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그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방산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6월에는 과도한 하락이 있었고 또 구리 가격의 하락으로 추세 이탈까지 있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대감 실어주는 구간 확인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는 매수 3타점 꼭 챙겨가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한번 요약 정리와 함께 마무리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네. 자, 이제 방산 쪽 좀 좋다고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무구 좋고 차트상 저평가인 종목이 오늘 갖고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흐지부지 움직일 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요. 적절한 비중으로 해서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심리적 위축이 되지 않겠죠. 그런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모든 종목을 한해서 저희가 다 파악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방산 관련해서 오늘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비철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신동사업과 또 각종 탄약류를 제조하는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구리가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이 구리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합니다. 동전 제조 기술, 또 리드 프레임 제조 기술이 세계 탑 티어급이다. 이렇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기술력도 챙겨가면서 2분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 하반기 기대감까지 키워가고 있다는 점도 꼭 챙겨보시면서 노란톡방에서 그 3타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재롱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